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나요? 네. 그 블락스완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알면 제대로 아는 걸까요? 네. 네. 하여튼 이제 이 책은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네. 이 세상의 본질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블랙스완이 출몰하는 그렇죠. 평범의 왕국이 아니라 극단의 왕국인데 마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평범의 왕국인 것처럼 살더라. 그렇죠. 라는 걸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5장부터 뭐 우리가 블랙스완에 살고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 계속 확인 편향, 계속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이야기 짓기, 또 그 말 없는 증거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만 그게 다인 것처럼 또 이제 보는 것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뭐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뭐 땅굴 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 평범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 행동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일부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론적 오만을 네.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자체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그 세상을 제대로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일단 메시지나 일관된다 하더라도 그것들 좀 풀어나는 과정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와서 좀 아까 말씀 칠면조기처럼 네.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구체적인 사례 또 몇 개만 더 소개해 주시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이제 뭐 가장 재밌는 사례는 뭐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사실 이제 맨 앞에 네네. 그 뭐 2장에서 네. 예부게니아의 검은 백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건 예부게니아가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을 출간하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네. 다 퇴짜를 맞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출판사에서 그냥 뭐 될까 하는 심정으로 뭐 출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하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퇴짜를 받았는데. 네. 예. 조앤 롤링 해리포터도 아무도 이런 책은 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블랙스완이거든요. 네네.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게 항상 나쁜 블랙스완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블랙스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긍정적인 블랙스완, 네. 블랙스완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퍼지고 네네. 세계 경제가 뭐 대공황으로 갈 것처럼 이렇게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와중에도 네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런 거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지금 망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희망을 보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 해결이 돼서 그 기업들이 실적을 뭐 깜짝 놀랄 실적을 낼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사실 가치 투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면을 보려고 긍정적인 블랙스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치 투자는 네. 이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과연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했을까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뭐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에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50% 됩니다. 영업이익률이요? 네. 어유 훌륭하네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지속되는 게?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네. 네. 하여튼 이제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의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네. 이게 정말 싼지를 뭐 판단해서 들어오셨을지가 이제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몰빵을 하셨어요. 네, 삼성전자에다 몰빵 네. 또는 뭐 하이닉스에다 몰빵 네.
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인버스에다 몰빵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네. 심지어 최근에 거 네. 원유 원유에다 몰빵. 근데 이제 아까 그 벤자민 그레엄 얘기를 하면서 분산 투자는 안전마진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기업이 싸다고 확신을 해도 그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가치 투자의 세계관인데 네. 몰빵을 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가치를 따져보고 네. 샀느냐. 꼼꼼히 가치를 따져보고 샀다 하더라도 네. 그 종목 하나에다 몰빵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폭락을 위기로 보고 투자하는 것 자체는 옛날보다 많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발전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셨으면 더 네. 좋겠다. 뭐 이런 일단 생각. 가치 분석, 기업 분석,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뭐 어떻게 사업 구조가 어떻게 짜 있고 이런 정도 파악하지도 않고 투자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진짜 뭐 국내에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했던 것들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한 투자 자문이나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때 삼성전자를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그 어떤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려면 사실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그렇죠.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전자제품, 핸드폰, 반도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알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 IT 기업들 공부를 합니다. 바이오 기업도 공부를 하고 IT 기업도 공부를 하는데 네네. 단지 제가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또 이제 제 기준에 정말 싸다는 느낌이 들질 않아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뿐이고요. 네네. 근데 정말 뭐 싼 IT 기업이 보이면 또 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IT 기업이 보이면 저도 투자를 합니다. 사실 저도 IT 기업 뭐 하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IT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눈에 보기에는 네. 뭐 좀 이런 것도 IT 기업이냐 할 정도의 뭐 기업이긴 하지만 네. IT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DCF 방식으로 미래 캐시플로우를 땡겨 온다거나 또는 뭐 무슨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공식에다가 무슨 수치를 대입해서 네. ROE를 대입하고 뭐를 대입하고 해서 뭐 가치를 구한다거나. 근데 사실 가치 평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가 그냥 보여야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회사 가치가 내가 추정이 안 되면 사실은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회사가 뭐 2년 후, 3년 후에 얼마나 벌지를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면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제일 일반인들이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매도 시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갖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워렌 버핏은 절대 팔지 않는다. 뭐 이런 가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10%, 5%, 뭐 어떤 분들은 2배, 3배 이렇게 좀 다 매도 시점들을 따라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그 매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네. 내가 꼭지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가 네.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네. 내가 잘못 팔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네, 네. 내가 꼭지에 팔겠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너무 일찍 팔아서 잘못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뭐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주가라는 거는 뭐 400억, 500억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2,000억, 3,000억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가치를 1,000억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뭐 1,000억 언저리에서 내가 팔면 그냥 미련 없이
뭐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지. 네. 아, 내가 이거를 3천억에 못 팔았다고 음. 그걸 아쉬워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걸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기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3년에 2배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한 번 살 때 이제 3년 정도는 보유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지금 사면 예를 들면 3년까지 이제 끝까지 가져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쵸, 이제 그쵸. 마음가짐이 그렇죠. 한 번 살 때는 뭐 3년은 기다릴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지. 만약에 이제 사고 났는데 뭐 한 3, 4개월, 5, 6개월 만에 주가가 뭐 6, 70%, 7, 80% 오르면 이제 그 나머지 2년 반 기간 동안에 뭐 예상 수익률은 뭐 1, 20%밖에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나서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릴 생각을 하고 사긴 하지만 사고 나서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충분히 오르면 60, 70% 이상 오르면 많은 부분을 매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절매도 하시죠? 손절매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손절매는 기계적인 손절매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산 가격에 뭐 20% 하락하면 뭐 매도를 한다든지 그쵸. 뭐 이런 기계적인 손절매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계적인 손절매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어리석은 손절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손절매를 하는 경우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나는 이 기업에 예를 들면은 그 뭐 동원산업의 가치가 나는 뭐 영업이익 1, 2천억을 버는 회사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총액이 뭐 1조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동원산업이 미국에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뭐 굉장히 뭐 큰 사고를 쳐서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동원 참치 캔을 뜯었는데 뭐가 이상한 게 나왔다든지 마치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걸로 해서 이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사람들이 뭐 소비가 그 동원 참치 소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제 예상이 틀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 생각이 틀려서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투자를 손절매를 하는 거지. 네. 단순히 뭐 가격이 얼마나 하락을 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만약에 아이디어는 계속 살아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주부님들 많이 듣고 계시고요. 또 여자분들도 직장인 여자분들, 남자들 대부분 직장인일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업 투자자들처럼 뭐 기업 탐방을 막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올인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직장인들이 좀 투자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전업을 하시는 분들 따라가기는 어렵죠, 당연히.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 권투에는 사실 뭐 체급이 있잖아요. 네. 뭐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근데 주식 시장은 체급이 없거든요. 뭐 수많은 뭐 주부님들하고 저하고 같은 링에서 이제 뛰는 게 주식 시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사실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 평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따져서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 이제 주위에 익숙한 기업들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을 재무제표 수치로는 잘 모르시더라도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스스로 생활하면서 오히려 더 체감한 그쵸. 경험이 더 크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사실 오늘 뭐 블랙스완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뭐 벤자민 그레엄이나 뭐 또는 벅샤 해서웨이에 대한 뭐 사업 뭐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 철학을 배울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내게 되려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투자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을 예를 들면 3년 동안 배운다고 하면 수영 배우면서 뭐 곧바로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1km 헤엄쳐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조그만 돈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사실 혼자 하면 굉장히 좀 재미도 없고 실력이 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좀. 그래서 좀 투자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서 또는 이제 뭐 그런 투자 클럽 같은데 혹시 가입하실 수 있으면 네. 가입해서 함께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책은 무조건 읽어야 네. 된다. 이제 그런 책들은 뭐 시중에 여러 뭐 네네. 재무 관련된 책이 나서 이제 그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투자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제 대가들이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책들 예를 들면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예. 이제 거기를 보면 피터 린치가 어떻게 그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고 뭐 이런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몇십 년 된 책이잖아요. 네. 그 그대로 지금 좀 많이 참고할 만한 네, 그 내용은 네. 뭐 아마 뭐 20년, 30년, 뭐 40, 뭐 몇십 년이 흘러도 뭐 전혀 지금 네. 하여튼 이제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해보는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치 투자가 힘들다. 이제 가치 투자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치 투자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블랙스완의 나심 탈렙이 이 세상은 복잡계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구나.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블랙스완 책을 썼고 벤자민 그레엄이 안전마진과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증권 분석을 쓴 것도 이 세상에 대공황처럼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치 투자라는 거는 결국 내가 칠면조골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예. 내가 칠면조골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칠면조골을 면할까에 대한 방법이 결국은 그래서 안전마진이 큰 종목을 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나온 거라서 네.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가치 투자를 뭐 저퍼주 투자, 저 PBR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단순한 기법이나 네. 뭐 기술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뭐 저 PBR주 투자는 안 통하니까 가치 투자는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는 사실 그런 기법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예측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라고 답을 했고 나심 탈렙은 바벨 전략이라고 답을 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철학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치 투자를 저 PBR주 투자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극단의 세계고 블랙스완이 출몰하는 시장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가치 투자인데 그 철학이 틀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평범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네네. 그건 이제 좀 가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의미로 블랙스완을 보신다고 하면은 더 아마 감동이 배가 되실 것 같고요. 안티프레질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안티프레질은 다독다독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킨 인 더 게임하고 안티프레질 이 두 개가 남았는데 안티프레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블랙스완 3부작이 저는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예. 안티프레질이 블랙스완 3부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스킨 인 더 게임은 어떻게 보면 좀 번외편에 번외편. 가까운.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은 사실 게임에다가 내 스킨을 집어넣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너무 싼 시장입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재산을 집어넣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나심 탈렙이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본인은 실제 행동을 그렇게 취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조심하라는 게 이제 그 스킨 인 더 게임의 핵심 내용인데요. 네. 하여튼 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할지는 좀 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